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놓은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좋은 토지 고르는 법, 경험자만이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토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땅을 투자를 해야 될지, 또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토지 투자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토지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토지를 고르는 최고의 방법, 물론 경험보다 좋은 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한 18년 이상 이제 부동산을 경험을 하고, 특히 이 토지 분야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사고팔고 이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파는 과정 속에서 하루 이틀 차이로 땅값이 두세 배 올라가는 경험도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에서도 볼 수 없고 누구한테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내가 거기서 느끼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넷, 책, 전문가 강의 등을 아무리 챙겨본다 하더라도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 부동산 특성상 일반인이 수많은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토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거래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낭패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전문가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땅을 보는 식견과 안목 뿐만 아니라 땅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좋은 토지를 고르는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땅을 권유를 받았을 때, 이 땅을, 투자를 해도 될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라는 부분들은, 이 땅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땅이 정말로 괜찮을까라고 하는 확인과 조회를 거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확인과 조회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디시전,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여부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검토 요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지라든지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가장 많이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땅을 권유를 받았을 때 이 땅을 딱 보고 그 주변에 전철이 들어가는지 또는 어떤 다른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땅 자체가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를 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전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 땅 자체가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쓸모없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정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부가적으로 알아보는 단계가 확인하고 조회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단계는 바로 이제 공부라든지 또는 가격이라든지 현황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맞았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한 이제 검토 요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모든 부동산 선택 시 가장 기본이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토지 투자함에 있어서 한 90% 이상 차지하는 게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입지 외에 뭐 가격,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어떤 개발 행위 여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입지가 좋으면 나중에 개발이 안 되는 것도 개발될 수 있고요. 부분들이 입지가 좋으면 땅이 꺼져 있거나 땅이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나쁜 현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황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지는 무엇이냐? 그거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개발 호재에는 내 땅 주변의 신도시 또는 공항,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들의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느냐의 어떤 유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내 땅 주변에 앞으로 새로 난 도로가 뚫린다라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철 역세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땅값도 올라가겠죠. 이분들이. 그럼 무조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왕이면은 개발 주체가 정부라든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은 계획이 번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어떤 개발 계획을 잡게 돼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개발 계획이 깨져버리면 나중에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서 투자를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투자에 좀 안전성이 잡혀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거는 용도지역을 파악을 해보는 건데요. 용도지역을 파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개발 여건이 갖춰졌을 때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는 게 개발 행위 가능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토지를 활용하려는 매수 수요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매수 세력을 끌어들이려면 투자를 할 때 개발 행위가 되는 그런 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종류에는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채취, 물건의 적치,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을 개발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이제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만약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큰 땅을 좀 쪼개서 좀 작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개발 행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된 토지는 작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더 많이 따르게 되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공적 장부라고, 이제 줄임말로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공부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입지라든지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확인하는 절차에는 이제 공부 서류를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부 서류에는 많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호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적 서류를 통해서 이 땅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부상에 있는 서류의 어떤 면적과, 그리고 토지 이용 상태, 그리고 토지의 어떤 토지의 어떤 모양새,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지 그렇지 아니면 틀린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절차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이 좋다고 하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보기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어차피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현황이 좋은 땅이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분들 또한 내 땅을 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살려고 할 때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황은 무조건 어떤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입지가 좋으면 땅이 꺼져 있든 땅이 높든 땅이 세모 모양이든 땅이 맹지든 간에 주변 개발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 이 땅 자체가 개발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모양, 높낮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입지가 무조건 중요하고, 현황은 이왕이면은 뭐 다홍치마라고 하듯이 투자할 거면은 현황도 좋고 이왕이면은 입지도 좋은 땅을 선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입지도 좋고 현황 좋은 땅이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토지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현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서류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현장의 상태를 우리는 또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땅에 대한 높낮이라든지 땅에 건물 위에 뭐 적체가 되어 있다거나 쓰레기가 있다거나 또는 위에 이제 선화지라든지 위에 철선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위에 철탑이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황상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지 또 지적상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선화지, 자, 주변보다 당연히 저렴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로와의 고저차가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도상 보면은 그게 높낮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장을 갔더니 땅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꺼져 있는 땅을 다시 도로 지면으로 맞춰주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황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가격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또 누군가가 또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타임웨이 건축물 존재가 있는지 또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량의 폐기물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공부상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부분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있으면 또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 또 비용도 또 있게 되는 것이고, 무허가가 있다라고 하면 무허가 건축물을 또한 마찬가지로 또 부셔서 없애야 되는, 들어가다 보면은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가격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입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땅이 꺼진 땅도 있었고, 땅이 어떻습니까? 높은 땅도 있었고, 땅이 세모난 땅도 있었고, 그리고 땅이 정말로 볼품 없는 그런 땅도 있었고, 그 주변에 어떤 혐오시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깨끗한 토지와 건물이 올라가 있는 토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이제 가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거래 가격이나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올라갈 예상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자, 실제 거래 가격과 시세가 가지는 허구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이제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도로를 끼고 왼쪽에는 농림지역, 오른쪽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가격은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도로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똑같은 또 마찬가지로 도로에 붙어 있는데 하나는 전이고 어떤 거는 대지고 어떤 거는 답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목상 또 가격이 조금 차별화가 또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목별로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별로도 또 가격 차이가 또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은 더 좋은 위치가 있고 향에 따라서도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별적인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같은 위치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땅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가격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래의 가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 현재의 가격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가지 어떤 개별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고 현재 가치를 우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토지는 각 그 물건별로 가치 평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세가 책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적인 특성과 요인이 상당히 크다. 아파트처럼 매매 조건이 거의 유사한 경우에나 시세가 형성이
가능하고 토지 같은 경우도 택지가 정리된 지역 이런 경우는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그 원형지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가장 고가에 팔린 가격을 본인의 매도 최저가로 잡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매수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좋은 토지를 이미 거래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기 지역의 경우 거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이 가격이 가장 싸다라는 부동산 명언이 이제 우리는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개발 가능한 지역들, 개발 지역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요, 무조건 현재가 가장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이제 개발이 돼서 앞으로 3년, 5년 후에 계속 그때까지 개발이 진행이 되는 그런 땅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하루하루 가격이 틀리고 한 달 한 달, 1년 1년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분들이 그 1년 후에 그 1년 전을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요, 그때 그 가격이 쌌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는 이 가격이 지금 순간은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1년 후에 보게 되면 그때 그 가격이 쌌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치 없는 물건은 아무리 저렴하게 매수하더라도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의 가격이 아니라면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가격이 땅값이 20만원인데 작년에 10만원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작년 가격을 생각을 하면 오늘 20만원, 평당 20만원 되는 가격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금액적으로 한번 볼까요? 작년에 똑같은 땅이었는데 1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을 오늘 2억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투자를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 거냐 이거죠, 이분들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1억에 투자했고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인 땅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없는 땅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발이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작년에 1억이었고 올해 2억이었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작년 가격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얼마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우리는 배팅, 그 다음에 좀 자신감 있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한 조건 한번 알아볼까요? 물건 선별 시 입지와 그리고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조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매수자는 입지까지는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 기준을 가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흔히 접할 수 있는 수도권 토지 10에서 30만원 이하로 투자 가치가 높은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이란 조합에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는 역세권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농림지역 토지를 판매하는 매도자 또는 중개업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끼기에 너무 싸다라고 하는 이 땅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이제 노리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수도권 주변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사실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가격을 싸게 만약에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지만 좋다라고 해서 꼭 좋은 땅은 또 아닌 이유가 또 거기다가 가격이 너무 싸다, 이 싼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주변이 어떤 입지가 좋아서 개발이 되어서 주변이 점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땅이 중요한 겁니다. 내 땅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권에 있는 주변 시세보다도 터무니없게 저렴한 땅은 주변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내 땅은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 당연히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보다 고가인 것은 사실이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지가 좋으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면
소유자가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즉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좋은 입지와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 이런 땅은 가장 최상의 땅입니다. 그만큼 최상의 땅은 그만큼 가격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분할된 토지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이라는 인식의 전환인데요. 분할된 토지는 기획부동산 땅이라고 안 산다고 하면서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분할 자체는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큰 땅을 쪼개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매수 수요자가 상당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는 지역들은 매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쪼개면 쪼갤수록,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 많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허가받기가 매우 어려워 싸게 나온 매물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마진을 넘기고 판매하는 경우와, 그리고 대부분 기획부동산으로 알고 있는 법인의 토지가 분할이 불가능하며 한 필지 안에 수백 명의 공유자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떤 이제 강남에 있는 부동산 회사들이 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땅을 분할하지 않고 큰 땅에 여러 명의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수도권 주변에 입지는 이제 좋으나 입지는 더우나 실질적으로 그 땅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입지는 좋지만 주변에 있다는 개발이 됐을 때 그 땅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아무 쓸데기 없다. 분들이 내 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분할이 완료된 땅이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식인 것입니다. 더욱이 숨어있는 하자까지 정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할 만한 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분할된 토지, 기획부동산 땅, 이런 생각은 접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분할된 땅은, 분할할 수 있는 땅은 개발 행위가 되는 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숨어있는 하자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분들은 분할된 땅을, 분할할 수 있는 땅들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큰 땅을 사서 여러 지분으로 놓고 있다라고 하는 안 좋은 그런 어떤 스킬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기 지역에서는 가격보다 좋은 물건을 선점하는 것이 사실 우선입니다. 좋은 토지란 최상의 입지와 활용 가치가 우수한 그 물건을 말하는데요. 강남 부동산의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인기 지역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싸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기 지역에서 좋은 물건은 순식간에 거래가 되기 마련입니다. 비공개된 상태에서 즉시 기존 고객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가격에 연연해 하다가는 이 땅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매수 가격보다 차후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투자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더 좋은 땅, 더 좋은 가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좋은 땅은 좋은 가격, 그러니까 좋은 땅이 어떻습니까?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땅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느 정도 가격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우선권을 잡고 빨리 잡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라고 하면 그 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루하루 그다음 달달, 그다음 내년, 한 1년마다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우선권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는 것이 가장 땅을 싸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좋은 물건은 매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가격 상승률 또한 탁월합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겠죠. 즉 투자의 핵심은 토지의 미래가치 여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한 조언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토지 투자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입지와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땅, 이 두 가지가 이 좋은 토지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무엇이 개발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땅을 모를 때는 우리는 도시지역 토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전을 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땅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땅 자체가 아무리 주변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내 땅이 개발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땅을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개발이 가능하면서 입지가 좋은 땅을 선점을 해야 점점점 개발이 됐을 때 땅값이 급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땅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안전한 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공적 서류라든지 또는 가격이라든지 현황을 통해서, 후속 작업을 통해서 이 땅 전체를 우리가 경험상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입지 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인지 아닌지, 이왕이면은 도시지역 땅에 투자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쓴 이 PPT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 정말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